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45이에요.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처음 시댁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순진했습니다. 아니, 순진하다기보다는 너무 착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그림 그리는 게 제 꿈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꿈들을 다 접었습니다. 시어머니 조태순 씨가 말씀하셨거든요. 지영아, 이제 시집 온 며느리인데 그림 그리고 그런 거 말고 집안일에 신경 써야지.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시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돈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으시고 악착같이 모으셨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없으면 무시당한다. 시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남편 도훈 씨는 어머니 말씀을 절대 거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착한 아들이죠. 저한테도 늘 말했어요.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잘 모셔드려야 해.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아침밥도 챙겨드리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다 제가 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시면 발 마사지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영아, 우리 가족 모은 돈 다 합쳐서 큰 집 하나 사자. 어머니, 좋은 생각이세요. 내가 평생 모은 돈도 있고 너희들이 모은 돈도 있으니까 합치면 꽤 될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좋은 집에서 살게 된다니. 시어머니도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돈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기 시작한 게 집안 곳곳에 현금을 보관하시면서 계속 확인하셨어요. 내 돈이 다 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지갑을 열어보시고 서랍을 뒤져보시고 그러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건망증이 생기셔서 불안해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시어머니 방 근처만 가도 의심스럽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지영아, 너 여기서 뭐 해? 어머니, 청소하려고요. 청소는 됐어. 내가 할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어요.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침부터 차례상에 올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 나가셨고 도훈 씨는 회사에 갔어요. 점심때쯤 시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지영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거실로 저를 부르시더니 진열장을 가리키셨어요. 여기 10,000원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머니, 10,000원이요? 응, 어제 여기 두었는데 없어졌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10,000원 때문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가 싶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다른 데 두신 건 아니세요? 아니야. 분명히 여기 두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치매 걸린 줄 아나? 분명히 여기 있었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너 혹시 봤어? 제가요? 아니요, 못 봤어요. 진짜? 네, 정말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상하네. 내 눈에 도둑이 들었나?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도훈 씨가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바로 말씀하셨어요.
도훈아, 오늘 10,000원이 사라졌어. 어머니, 10,000원이요? 그냥 어디 두고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진열장에 있었는데. 도훈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냥 잊으세요. 10,000원 가지고 그러실 일 아니잖아요. 10,000원이라도 내 돈인데 어디 갔는지 알아야지. 그날 밤 잠자리에서 도훈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나이 드시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응, 알았어.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던 그 의심스러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설마 제가 10,000원을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서랍을 뒤지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 뭘 찾으세요? 어제 없어진 10,000원 말이야. 혹시 찾으셨어요? 아니. 신기하네, 정말.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셔왔는데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경계하는 듯한, 의심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어요. 첫 번째 사건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또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2달러가 없어졌어. 이번에는 외화였어요. 시어머니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 남겨두신 2달러 지폐였습니다. 어머니, 2달러요? 응. 내가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어.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지영아, 너 또 못 봤어? 네, 못 봤어요. 정말? 네, 정말이요. 시어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확신에 찬 듯한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제가 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였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평소처럼 인사를 드리려고 다가갔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영씨.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뭔가 제 뒷담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시는 걸 들었어요. 라니야, 정말 이상해. 또 돈이 없어졌어. 라니라는 분은 시어머니 절친한 친구였어요. 최라니 씨라고 동네에서 돈 빌려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달러야. 지난번에 10,000원 사라지더니 이번에는 달러가 없어졌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며느리가 내 돈 건드리는 것 같아.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저를 도둑으로 의심하고 계시는구나. 라니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라니가 뭐라고 했는데. 전화를 끊으신 후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돈 버릇이 나빠지면 집안이 망한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20년 동안 정성껏 모시고 살았는데 이렇게 의심을 받다니. 저녁에 도훈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를 도둑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뭔 소리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분명해. 최란이 이모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그러시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도훈 씨 말투에서도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 같으면 그럴 리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하실까봐 불안했거든요. 며칠 후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다가 서랍 틈새에서 돈뭉치를 발견했거든요. 25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여기 있었네요. 저는 기뻤어요. 이제 오해가 풀리겠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찾으신 거 아니세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정말 의외였어요. 뭐야, 그거.
서랍 틈에 끼어 있던 돈이요. 25만 원이에요. 그게 거기 왜 있어? 모르죠. 어머니가 두신 거 아니세요? 그때 시어머니 얼굴이 확 변했어요. 너 일부러 거기 숨겼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없어진 돈들도 너가 그렇게 감춰뒀다가 나중에 찾은 척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짓을... 모르겠어. 며느리가 돈에 손을 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어머니,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내가 놓친 돈이 왜 그런 데 있어? 그 순간 정말 억울했어요. 분명 좋은 일 해드리려고 찾아드렸는데 오히려 도둑 취급을 받다니. 점심시간에 또 최란이 이모가 오셨어요. 태순아, 무슨 일이야? 라니야, 며느리가 내 돈 숨겨뒀다가 찾아줬어. 뭐? 25만 원을 서랍 틈에 숨겨놨더라고. 그럼 지난번 없어진 돈들도. 그런 것 같아.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 두 분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바람에 다 들렸어요. 태순아, 며느리 돈 버릇 나빠지면 집안 망한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 확실하게 잡아야 해.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그날 저녁 도훈 씨가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훈아, 며느리가 내 돈 숨겨뒀다가 찾아줬어. 어머니, 그게 무슨... 25만 원을 서랍 틈에 숨겨놨더라. 지난번에 없어진 것들도 다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나는 정말 그런 적 없어.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야. 도훈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지영이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너무 믿지 마라.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야. 그날 밤 도훈 씨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기분이 상하셨으니까 당분간 어머니 방에는 가지 말자. 여보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오해 살 일은 피하자는 거지.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남편마저 저를 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년 동안 한 번도 남의 돈에 손댄 적이 없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 일 이후로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훔친다더라.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시어머니가 직접 얘기하던데. 저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귀가 다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엄마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이상했거든요. 윤지영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텐데 이제는 인사만 하고 피하는 분위기였어요. 한 번은 아이 친구 엄마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지영 씨, 요즘 어떠세요? 시어머니와 잘 지내시나요? 네, 잘 지내요.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나 했는데 오해라는 말을 들으니 더 서러웠어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거였거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웃음도 사라지고 늘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박혜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척 아끼시는 조카인데 요즘 들어 자주 오더라고요. 이모, 안녕하세요. 어머, 혜성아. 어서 와. 박혜성은 38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혜성 씨를 아들처럼 챙기셨거든요. 혜성아, 밥 먹었어? 아니요, 이모. 바쁘다가 왔어요. 그럼 지영이가 밥 해줄게.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밥을 차려드렸어요. 그런데 혜성 씨가 식사하는 동안 시어머니 방을 자주 드나드는 게 보였거든요. 이모, 화장실 좀 쓸게요. 그래, 써라.
화장실은 부엌 쪽에 있는데 혜성 씨는 시어머니 방 쪽으로 가더라고요.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돈을 확인하셨어요. 내 금고에 있는 돈이 맞나? 요즘 들어 더 자주 확인하시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금고를 열어보시고 돈을 세어보셨어요. 어머니, 돈 계속 확인하시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응? 아니야. 확인해야 마음이 편해. 그러면서 저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셨어요. 요즘 돈이 자꾸 이상해져서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또 화가 났어요. 계속 저를 의심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밤에 도훈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제 못 살겠어.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뭘 안다고? 내가 도둑질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소문이 있어? 응. 어머니가 직접 얘기하고 다니시나 봐. 도훈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실까? 나도 모르겠어. 정말 억울해. 하지만 도훈 씨는 여전히 애매한 반응이었어요. 그냥 조금만 참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참으라는 말만 들으니 더 속상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하는 건지.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큰일이 터졌어요. 아들이 대학생인데 옷을 빨아서 갖다 줘야 했거든요. 시어머니 집에 빨래 건조대가 있어서 거기서 말린 옷이었어요. 어머니, 민수 옷 가져가려고요. 그래, 가져가. 시어머니는 시장에 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이따 올게요. 응. 저는 옷을 가져다가 아들한테 전해주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되어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지금 당장 와봐.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지갑이 사라졌어.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지갑이요? 응. 43만 원 들어있던 지갑이 없어졌어. 저는 뛰어가듯이 시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어디 두셨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야.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어. 시어머니가 온 집을 뒤지고 계셨어요. 지영아, 너 옷 가져갈 때 내 방에 혼자 있었지? 네, 그렇지만. 그때 내 지갑 봤어? 아니요, 못 봤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어.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너 말고 누가 내 방에 들어왔어? 너밖에 없었잖아. 그때 최란희 이모가 마침 오셨어요. 태순아, 무슨 일이야? 밖에서 소리가 다 들려. 란이야, 큰일 났어. 43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이 사라졌어. 뭐? 43만 원? 며느리가 옷 가져간다고 왔다가 가져간 것 같아. 최란희 이모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지영씨, 정말 안 가져갔어요? 네, 정말 안 가져갔어요. 하지만 지영씨 말고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두 분이 저를 몰아세우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정말로 안 가져갔어요. 왜 저만 의심하세요?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귀신이 가져갔나?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20년 동안 나를 속여온 거야? 지금까지 얼마나 훔쳐갔는지 모르겠네. 어머니, 내가 오면 돈이 사라진다. 이제 확실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어머니, 저는 정말로.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어.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하지만 울면서도 화가 났어요. 왜 저만 의심하시는 건지, 왜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지. 그날 저녁 도훈 씨가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바로 말씀하셨어요. 도훈아, 며느리가 내 돈 43만 원 가져갔어.
어머니, 뭔 소리세요? 지갑째로 가져갔어. 내가 확실히 봤어. 도훈 씨가 저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여보, 정말 안 가져갔어?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는 눈치였거든요. 당신까지 날 의심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나는 정말로 안 가져갔어.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20년 동안 이런 취급을 받을 일인가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다음날 아침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씀만 하셨어요. 내 돈 돌려내. 어머니, 저는 정말로 안 가져갔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너 말고 누가 가져갔겠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가기로요.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겠어요. 뭐? 제가 정말로 안 가져갔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너 미쳤어? 경찰서까지 갈 일이야? 네.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저는 정말로 경찰서에 갔어요. 그리고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돈을 훔쳤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안 가져갔어요. 수사해 주세요. 경찰관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은 피해자가 신고하는데 의심받는 분이 직접 오셨네요. 네. 억울해서 왔어요.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니까 집이 난리가 났어요. 도훈 씨가 회사에서 급히 들어왔더라고요. 여보, 정말 경찰서에 갔어? 응. 왜 그런 짓을 했어? 집안 망신이야. 망신? 내가 억울하다고 했더니 망신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알아?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울고 계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경찰까지 불러와. 어머니, 저도 억울해요. 억울하기는. 도둑질해놓고 억울하다고. 최란희 이모도 와 계셨어요. 지영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모, 저는 정말로 안 했어요. 그럼 경찰서까지 갈 일이야?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요.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금세 소문이 퍼진 거였죠. 저 집에 경찰 왔다더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훔쳐서 그런가 봐. 아이고, 그럴 수가. 저는 정말로 미치겠더라고요. 억울함을 풀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더 큰 소문만 났거든요. 그날 밤 도훈 씨가 저한테 화를 냈어요. 여보, 정말 너무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몰라? 나는 안 속상해? 나만 계속 의심받고 있잖아. 그래도 경찰서까지 갈 일이야? 그럼 언제까지 도둑 취급받고 살아야 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언제 괜찮아져? 벌써 몇 달째야. 저는 정말로 답답했어요.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경찰관이 다시 왔어요. 조사 결과 특별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사건은 종결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다시 조사하고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도둑 취급을 받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계셨거든요. 경찰 조사로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자 저는 스스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친정 오빠한테 도움을 청했거든요. 오빠, 나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어. 지영아, 진짜 안 가져간 거지? 당연하지. 오빠도 나를 의심해? 아니야. 그럼 증거를 찾아보자. 오빠가 작은 녹음기를 줬어요. 이걸로 대화를 녹음해. 그리고 언제 어디 갔는지 다 기록해둬. 응, 알았어. 그래서 저는 수첩을 하나 마련했어요. 언제 시어머니 집에 갔는지,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나왔는지, 누가 있었는지 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 오전 10시 시어머니 집 방문,
청소 10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시어머니 집 나온 방문 시 시어머니만 계심. 이런 식으로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는 녹음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돈 괜찮으세요? 응. 뭔 소리야? 요즘 자꾸 없어진다고 하셔서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올 때마다 없어져. 어머니, 저는 정말로 안 가져가는데요. 모르겠어. 의심스러워. 이런 대화들을 다 녹음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박혜성 씨였어요. 요즘 들어 더 자주 오시더라고요. 이모, 안녕하세요. 어머, 혜성아. 또 왔구나. 네, 이모 뵙고 싶어서요. 혜성 씨는 올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아가셨어요. 이모,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요. 그래? 얼마나 필요해? 5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가져가라. 시어머니는 혜성 씨한테만큼은 너그러우셨어요. 저한테는 10,000원도 없어졌다고 호들갑인데 혜성 씨한테는 50만 원도 쉽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혜성 씨가 시어머니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이모, 화장실 좀 쓸게요. 그래.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는데 왜 시어머니 방을 거쳐서 오는지 이상했거든요. 오빠한테 얘기했더니 의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아, 그 사람 좀 이상하다. CCTV라도 설치하자. CCTV요? 응. 증거가 있어야 억울함을 풀 수 있어. 그래서 오빠가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줬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 몰래 달았거든요. 이제 누가 뭘 하는지 다 찍힐 거야. 고마워, 오빠. 며칠 후 혜성 씨가 또 왔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혜성아, 밥 먹었어? 아니요. 바빠서 못 먹었어요. 저는 밥을 차려드렸어요. 그런데 혜성 씨가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모, 잠깐 화장실 좀. 응, 가라.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봤어요. 화장실 갔다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걸 말이에요. 한 10분쯤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이모, 식사 맛있게 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호들갑이었어요. 이상해, 내 돈이 또 이상해. 어머니, 이번에는 뭐가 없어지셨어요? 15만 원이 없어.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혜성 씨가 온 날이니까 혹시 CCTV에 뭔가 찍혔을 거라고. 그날 밤 오빠와 함께 CCTV를 확인해 봤어요. 지영아, 이거 봐. 화면에 혜성 씨가 시어머니 방에서 뭔가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수상하네. 드디어 단서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CTV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혜성 씨가 시어머니 서랍에서 돈을 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오빠, 이거 진짜야? 응. 확실해. 저 사람이 돈을 가져가고 있어.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누명을 씌운 거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정성껏 모신 며느리한테는 도둑 취급하면서 조카가 실제로 돈을 훔쳐가는 건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지영아, 이 영상 가지고 바로 어머니한테 가자. 응.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뭐야, 이게? CCTV 영상이에요. 화면에서 혜성 씨가 돈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시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혜성 씨가 어머니 돈을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그럴 리 없어. 혜성이가 그럴 리 없다고. 어머니, 영상이 거짓말하나요? 시어머니가 영상을 계속 보시더니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너 이거 조작한 거지? 어머니, 조작이 무슨 조작이에요? 혜성이가 그럴 리 없어. 너가 꾸며낸 거야. 정말 답답했어요.
증거를 보여드려도 믿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오빠가 혜성씨 뒷조사를 해봤거든요. 지영아, 그 사람 빚이 엄청 많대. 빚이요? 응. 도박 빚이 3천만 원이 넘는다더라. 헐, 그럼 그래서. 그리고 최란이라는 사람도 이상해. 그 사람이 동네에서 돈 빌려주는 일 하면서 혜성이하고 연결되어 있어. 뭔 소리예요? 혜성이가 훔친 돈을 최란이가 투자금으로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야. 그럼 최란이 이모도 공범이라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아.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최란이 이모가 시어머니한테 계속 저를 의심하라고 부추겼는지 말이에요. 지영아, 이제 경찰서에 가자. 응.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이 영상 보세요. 진짜 도둑이 따로 있어요. 경찰관이 영상을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이거 언제 찍힌 영상이에요? 3일 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조사해 봐야겠네요. 경찰이 혜성 씨를 부른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믿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혜성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어머니,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뭐야? 너가 꾸며낸 거지.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혜성 씨가 모든 걸 자백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모 돈을 가져갔어요. 혜성아, 왜 그랬어? 빚 때문이에요. 도박빚이 너무 많아서. 그럼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가져간 거야? 한 6개월 동안 계속요. 매번 조금씩 가져갔어요. 시어머니가 충격 받으셨어요. 그럼 10,000원, 2달러, 그것들도? 네, 다 제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최란이 이모도 공범으로 드러났어요. 최란이가 저한테 시키는 거였어요. 이모가 의심하지 않도록 며느리한테 누명을 씌우라고 했어요. 뭐? 라니 이모가 제가 가져간 돈을 투자금으로 쓰고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증거를 모두 확보한 저는 마침내 시어머니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뭔 소리야? 저는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박혜성 씨가 시어머니 서랍에서 돈을 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게 뭐야? 혜성 씨가 어머니 돈을 훔치는 장면이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 없어. 혜성이가 그럴 리 없다고. 어머니, 영상이 거짓말하나요? 너가 조작한 거지. 어머니,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날 오후 경찰이 박혜성 씨를 체포했어요. 처음에는 발뺌하던 혜성 씨였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모 돈을 가져갔어요. 혜성아, 왜 그랬어? 도박빚 때문이에요. 3천만 원이 넘어서 감당이 안 됐어요. 더 충격적인 건 최란이 이모의 정체였어요. 최란이가 저를 시켰어요. 이모가 의심하지 않도록 며느리한테 누명을 씌우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라니 이모가 제가 훔친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불법으로 돈 빌려주고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최란이 이모가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부추겨서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이해됐거든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충격받으셨어요. 라니가 나를 이용한 거야? 네. 이모가 며느리를 의심하는 동안 혜성이는 계속 돈을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날 저녁 도훈 씨가 급히 돌아왔어요. 여보, 경찰서에서 연락 받았어. 정말이야? 응. 혜성 씨가 다 자백했어. 도훈 씨가 저를 보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어. 이제 됐어. 안 됐어.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는데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도 제 앞에 앉으셨어요. 지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 20년 동안 나를 정성껏 모신 며느리한테 내가 뭘 한 거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내 험담도 하고 도둑이라고도 하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억울함이 풀리긴 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아물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가 너무 못됐어. 그날 밤 최란희 이모도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불법 대부업과 공범 혐의였습니다. 혜성이가 가져온 돈으로 고리대 금업을 했다더라.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 시어머니를 이용해서 며느리한테 누명 씌우고 모든 계획이 최란희 이모 머릿속에서 나온 거였어요. 혜성 씨는 빚에 쪼들려서 이용당한 거였고요. 며칠 후 혜성 씨가 석방되어 집으로 왔어요. 이모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 이모님도 죄송해요.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혜성 씨를 보지도 않으셨어요. 나가라.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라. 이모. 나가라고 했어. 혜성 씨가 울면서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혜성 씨도 어찌 보면 피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경찰 조사 결과 박혜성 씨가 훔친 돈이 총 1,2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였어요. 6개월 동안 조금씩 가져갔는데 이렇게 많았다니.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내 평생 모은 돈을. 조카가.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입맛이 없어. 그래도 드셔야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시어머니가 계속 자책하셨어요. 내가 미쳤었나? 어떻게 며느리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었지? 어머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자책? 나는 자책이라도 해야 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지영아, 용서해줘. 이 늙은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일어나세요. 용서해준다고 말해줘.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 용서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우울해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많이 신경 쓰이셨나 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어머니, 사람들도 사정을 알면 이해할 거예요. 이해? 누가 이해해? 나도 나 자신을 이해 못하는데. 시어머니는 외출도 하지 않으시고 집에만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영아,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나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됐잖아. 어머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도훈 씨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 하세요. 뭔 말씀? 없어지면 된다고. 도훈 씨가 급히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훈아, 내가 정말 못된 엄마였지?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고 동네에 소문내고. 도훈 씨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해결? 내가 저지른 일이 어떻게 해결돼?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 병원에 가서 상담 받으시는 게 어때요? 상담? 네.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으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까? 내가 왜 그랬는지도 알고 싶고. 다음 날 시어머니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이 가끔 이런 증상을 보이세요. 돈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지면서 주변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치료가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좋아지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다니시면서 상담도 받으시고 약도 드셨어요. 지영아, 상담 받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더라. 어머니도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그게 며느리 의심할 이유는 안 되지. 시어머니가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치료를 받으신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처럼 의심하지도 않으시고 밝아지셨거든요. 지영아, 오늘 병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 많이 회복됐다더라.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도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접어뒀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여보, 그림 그리는 거야? 응. 정말 오랜만이지? 어때? 좋아.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20년 만에 다시 잡은 붓이었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그림을 통해 표현되는 것 같았어요. 미술학원도 등록했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45이면 아직 젊어요.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요. 실력은 노력하면 늘어요. 중요한 건 열정이죠.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지영 씨, 그림 정말 감정이 잘 드러나네요. 감사해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림에서 느껴져요. 네, 좀 그랬어요. 새로운 인간관계도 생기고 취미생활도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지영아, 그림 정말 잘 그리네. 어머니, 아직 멀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 눈에는 피카소 못지않은데. 너무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진짜 재능이 있어. 시어머니가 제 그림을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린 거야. 어머, 정말 잘 그렸네요. 그러지? 우리 며느리 재능이 있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달라지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전시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전시회요? 응. 내 그림 사람들이 봐야 해. 어머니, 아직 그 정도는. 왜 안 돼? 충분히 할 만하다고.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작은 카페에서 개인전을 열기로 했거든요. 여보, 정말 전시회 하는 거야? 응. 떨리지만 해보려고. 잘 될 거야. 나도 응원할게. 전시회 준비하는 동안 온 가족이 도와줬어요. 시어머니는 홍보를 맡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셨고, 도훈 씨는 액자 준비를 도와줬어요. 전시회 당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요. 지영 씨, 그림 정말 감동적이에요. 힘든 시간을 겪으셨나 봐요. 그림에서 느껴져요. 이제 행복하시죠?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시어머니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그림 어때요? 정말 잘 그리죠? 네, 정말 좋아요. 20년 동안 그림 못 그리게 했는데 이제야 다시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영아, 고마워.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도 포기하지 않아줘서.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약속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함께 앉았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행복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뭔가요, 어머니? 집안의 진짜 도둑은 혜성이가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요? 불신이었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진짜 도둑이었어. 시어머니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돈을 훔친 혜성 씨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 간의 불신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래. 이번 일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시어머니는 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셨고, 도훈 씨는 진짜로 제 편이 되어주고 있어요. 저는 20년 만에 다시 찾은 꿈을 키워가고 있고요.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신뢰를 배웠거든요.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